행복 습관. 늘 감사하려고 노력하라. 당신이 평생 한 기도가 감사합니다 뿐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당신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양팔을 넓게 벌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고 싶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감사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확장시켜 준다는 의미를 알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쉽다. 당신은 하루 종일 얼마나 감사하는가? 삶의 문제점을 들추는데 보내는 시간과 비교해서 말이다. 우리는 감사와 인정을 마치 좋은 식기나 근사한 테이블보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꺼내 놓는다.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은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감사함에 집중한다.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감사함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기울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행복한 백인의 한 사람인 리코 프로바솔리는 작가이자 척추교정 전문의이며 10명분의 열정과 에너지를 지닌 사람이다. 다음에 펼쳐지는 그의 이야기는 감사하는 마음의 힘을 보여준다. 리코의 이야기. 모든 일에 감사하라. 쓰러져가는 촛불이 희미한 빛을 내는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라. 양초의 불꽃은 깜빡이고 탁탁 소리를 내며 희미해지는 듯 하다가 이내 다시 타오른다. 주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연약한 빗줄기를 던지면서 그 빛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단 몇 분밖에 안 남았다. 오래전 내 삶은 그 불꽃과 같았다. 조금 길게, 어쩌면 아주 약하게, 훅 불기만 하면 꺼질 것 같은 불꽃. 그만큼이나 죽음과 가까웠던 것이다. 젊은 시절 내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대학 친구들은 엘리트 기업의 경영자, 유명한 정치인, 대법원 판사를 꿈꿨지만 나는 그런 야망이 없었다. 대학 3학년을 프랑스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트라피스트 수도원을 찾아가 1년 동안 수도사로 지냈다. 수도원 생활은 멋진 경험이었지만 곧 내가 수도원 생활에 적합한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수도원을 떠나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50개가 넘는 나라를 돌아다녔다. 몇 년간의 모험을 끝낸 후 미국으로 돌아왔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척추교정 전문의가 되어 메인주 해안에
진료소를 차렸다. 괜찮은 삶이었지만 여전히 행복하지는 않았다. 내면의 불안감이 정신과 마음을 지배했다. 내가 기억하는 한 계속 그런 느낌을 받았다. 잘된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인생에서 놓치는 것들을 의식하면서 말이다. 깊은 수고를 거친 후 우리 부부는 이혼하기로 했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진료소를 매각한 뒤 다시 외국 여행을 시작했다. 1991년 여행이 몇 달째 접어들 무렵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언제나 끔찍한 통증에 시달렸다. 전에도 아파본 적이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 아픈 곳이 점점 많아졌지만 아무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한 친구는 나를 고쳐보려고 퇴마사까지 고용했다. 촛불, 기도 등 아무것도 소용없었다. 정말 형편없는 상태가 10년 가까이 계속되다가 2001년이 되자 결국 밑바닥이 되고 말았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최근에 만난 내분비학자가 전화를 해왔다. 내 뇌하수체 전면에서 종양이 발견됐고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참,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머리를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끔찍한 크리스마스를 보낸 뒤 수술을 의논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나를 보자마자 뇌하수체 종양은 오진이었다고 말하고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강조했다. 당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당신 머릿속에 있어요. 당신은 질병에 대한 과민한 염려로 인해 우울해지는 증상인 하이포콘드리아입니다. 의사는 그 모든 고통에 한 겹 더 얹어서 내가 혼자서 만들어낸 통증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의사는 항우울제를 처방했지만 나는 복용을 거부하다가 6개월 후 나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내몰린 나머지 결국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약을 먹고 사흘이 지나자 기분은 더 나빠졌다. 결국 완벽한 절망과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살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심리치료사인 형수는 내가 복용한 우울증 치료제가 복용 후 첫 2주간 자살 충동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당시 내 머릿속은 이런 식으로는 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자살로 인한 불명예와 오욕을 가족들에게 짐지우기 싫었다. 고민 끝에 도시에 가서 버스에 뛰어들기로 했다.
아주 깔끔한 해결책이 될 터였다. 때때로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일에 불과할 테니까. 나는 주방 조리대 옆에 앉아서 내 계획을 숙고해 본 뒤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마음을 굳혔다. 홧김에 내리는 결정도 아니었고 아주 이성적인 결단처럼 느껴졌다. 그래, 이거야. 나는 살 만큼 살았어. 더 이상 삶을 지속할 필요가 없어. 이제 된 거야. 마침내 내면에서 평화를 느꼈다. 마침 그때 우편물이 도착했다. 다음 날이 아버지 날이었다. 우편물 더미 속에는 아이들 엄마가 보낸 봉투가 있었다. 봉투를 열자 앞면에 아름다운 사파가 그려진 카드가 나왔다. 그녀가 직접 그린 것이었다. 카드 안의 메시지는 내 내면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아직도 나를 깊이 사랑하며 내가 아이들 아빠라는 사실이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겪어온 힘든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고 나의 건강과 행운과 행복을 빈다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 잠깐. 나는 자살하려는 참이었잖아. 온 우주가 정지한 것 같았다. 나는 잘된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내 인생에서 잘못된 일에만 집중하는 나 자신을 깨달았다. 그녀가 베푼 엄청난 사랑과 감사가 그런 나를 멈추게 했다. 그녀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감사가 내 마음속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고 삶에서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보는 눈을 열어주었다. 나는 자살 계획을 단념하고 수년 만에 맛보는 행복감을 느꼈다. 감사가 가져다 준 이 새로운 감정은 파도처럼 나를 이끌었다. 내 삶은 180도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다음 날 곧바로 지인에게 열대병 전문가를 소개받았다. 그 전문가는 나를 보고 대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냈다. 검사 결과 내가 7종류의 기생충과 아메바, 간흡충에 감염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외국 여행에서 얻은 불청객들이었다. 이후 강도 높은 항기생충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완쾌되었다. 마침내 나 자신을 되찾은 느낌이었다. 예전의 나 자신보다 훨씬 나아진 기분이었다. 모든 게 새롭게 찾은 삶의 가치와 감사의 마음 덕분이었다. 나는 그런 나 자신을 지키고 싶었고 그래서 강력한 방법 2가지를 발견했다. 첫 번째는 매일 웃는 연습이다. 나는 반드시 하루에 10분을 웃는데 보낸다. 그저 앉아서 웃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쪼갠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은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이 연습은 엔돌핀 증가에서 오는 건강 외에도 나의 감정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행복을 높은 수준에 머물게 해준다. 나는 이 연습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웃음 연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선 지도자의 만트라를 적은 팩스를 받았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나는 이 삼라만상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내 일상에 적용하기로 결심했다. 감사와 기쁨을 매일 상기하는 도구로 말이다. 이 문장은 내 삶을 지탱하는 닻이 되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삶에 불만스러워하지 않는다. 몇 년 전 내 감사의 능력이 시험에 든 적이 있다. 평생 모은 거금이 사기 사건에 휘말려 날아갔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였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만 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수화기를 내려놓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을 되새기며 잠시 서 있었다. 나의 첫 반응은 까짓것 괜찮아 였다. 오랜 병치레와 자살의 문턱까지 다녀온 덕분에 긴 안목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었다. 큰 시야에서 보면 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넓은 바다를 여행한 경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위급 상황은 행동을 요구한다. 당장 여기저기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집에 임차 계약을 해지하고 친구 집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울 때까지 필요한 돈을 빌렸다. 1시간 뒤 이런 일을 행동에 옮기고 나서 마침내 상황을 곰곰이 반추해 보았다. 내 안에서 익숙한 말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그랬다. 물론 상황이 달랐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대로도 평화로웠다. 나는 자리에 앉아서 웃음 연습을 시작했다. 그 후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 많은 굴곡을 겪었지만 나는 여전히 웃는다.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